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폭설이 다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산간마을이 고립되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적설량이 1m가 넘는 곳이 속출하면서 수많은 자동차도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자동차 이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궁금한 것이 눈 속에 파묻힌 차량들 관리인데요. 보통 물에 잠긴 자동차는 고장이 나기 마련인데 폭설로 인해서 자동차가 눈 속에 묻힌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자동차도 동상에 걸리겠죠. 그래서 그 눈 속에 파묻힌 자동차를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니까 간단한 응급 조치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와이퍼는 좀 세워놓으세요. 이미 눈에 파묻혔다 손치더라도 계속 와이퍼를 얼음 속에 묻어둘 것 같으면 나중에 앞 유리 눈 치울 때라든지 어려움이기 때문에 세워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시동도 한 번씩 걸어줘야 되는데 네. 뒤에 머플러 배출가스 나오는 부분에 눈을 싸두고 시동을 걸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게 역류 현상이 발생된 우려도 있고 차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뒤 머플러 부분은요 눈을 좀 치우고 그리고 본넷 부분도 대충 눈을 치우고 가끔 여기서 가끔이라고 하는 것은 3, 4일에 그래도 5분 정도씩 시동을 걸어주는 게 낫고요. 네. 그리고 차 위에 쌓인 눈은 오래 두면 둘수록 얼음이 돼서 차에 들러붙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연한 이 빗자루라든지 차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눈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치워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눈은 가급적 좀 빨리 치워주는 게 좋고 3, 4일에 한 5분 정도는 시동을 걸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만약 그대로 방치하게 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먼저 눈 속에 묻힌 차는 말 그대로 동상에 걸릴 것이고 이 자동차의 배터리는 영하의 날씨가 되면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있어서는 자동차가 눈 속에 쌓여 있고 얼게 되면 문 유리 사이, 그리고 차 틈새 사이, 그리고 앞유리 와이퍼와 같은데 얼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일일이 다 제거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제거할 수도 없고 영상의 날씨가 돼서 눈이 다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미리미리 집안마당 눈 쓸어주듯이 치워주지 않으면 차 위에 빙판이 형성되고 얼음이 형성되는 거니까 고생을 두세 배 더 해야 되니까 빨리 치울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번 주뿐 아니라 다음 주에 또다시 강원도에 폭설이 예보돼 있는데요. 이렇게 폭설이 예보됐을 때 사전에 차량은 좀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습니까? 일단 자동차를 주차할 때 가급적이면은 그 옥내나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요. 만약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이런 옥외 같은 경우 주차장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를 할 때는 이 와이퍼를 좀 세워주시고요. 네. 그리고 와이퍼를 세워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와이퍼를 10시 방향 정도로 세워서 그 사이에 신문지라든지 앞유리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덮개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있어서는 이 자동차도 너무 오래 세워두면 안 되기 때문에 긴급히 이동할 것을 대비해서 눈이 너무 무방비하게 맞지 않도록 주차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일단 가능하면 좀 눈을 덜 맞게 실내 주차를 좀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폭설이 내릴 때 부득이하게 또 운전을 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요. 네. 빙판길인 곳에서는 브레이크 밟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안전운전 요령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차간 거리를 좀 확보해서, 왜냐하면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말 그대로 일반 도로보다 미끄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차간 거리를 좀 확보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간 타이어 자국이 있는 길로 좀 가시는 것이 나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눈이 녹았다 손치더라도 이 블랙 아이스 도로라고 해서 밤에 도로가 빙판길에 반짝반짝이 빛나는 도로를 지나갈 때는 각별히 좀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네.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후륜구동 자동차와
또 1톤 화물차 같은 경우에 적재물을 실체하는 자동차들은 계속 헛바퀴가 돌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장구를 꼭 장착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기본적인 안전 운행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간혹 운전 중에 폭설에 갇히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무리한 눈이 오는데 무리하게 주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 주행을 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조등을 켜고 가급적이면 거북이 주행을 해서 가까운 안전한 곳으로 일단 이동을 하시고요. 무리한 주행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눈이 집중적으로 오는 폭설 예보가 있을 때는 사전 기상 예보에 의해서 운전의 동선을 좀 피하시거나 아니면 약속을 내일로 미루시거나 무리한 운행을 가장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즉 자연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네. 절대 무리한 운행은 하지 않는 기상 정보에 의한 운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시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눈이 내리는지 좀 예보를 체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군요. 또 눈길을 달리고 나면 차가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는데요. 세차 요령도 있을까요? 일단 앞서 얘기했듯이 자동차 눈이 맞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또 눈길을 주행할 때면 염화칼슘에 의해서 자동차 하체라든지 바퀴직 같은 경우가 염화칼슘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녹은 뒤에 자동차도 사우나 해주는 것, 즉 셀프 세차장 가서 하체 부위와 문 틈새, 범버 틈새를 꼭 세차해 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전운전하세요. 폭설로 인해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이 돼 있어야 하는데요. 자기 차량 손해담보는 낙하물로 인한 차량의 파손을 막아주는데 눈 자체를 낙하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큰 눈으로 곳곳에서 자동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보험 가입 내역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적절하게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